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핑 도는 어지러움을 경험하시나요?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싼 영양제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부엌 천장에 있는 아주 흔한 식재료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 나이가 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혈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인공은 바로 꿀입니다. 달콤한 꿀이 혈관에 좋다는 말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당뇨나 혈당 걱정 때문에 단 것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꿀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설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우리 혈관이 늙어가는 과정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위해 헌신한 혈관은 낡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고무호스처럼 탄력 있고 말랑말랑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서서히 딱딱하게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이 후회하십니다. 평소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예전보다 많이 차시나요? 아니면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잠시 멈춰서야 하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꿀이 우리 혈관에 기적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6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꾸준히 꿀을 섭취하게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의료진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획기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혈관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나 젊어졌습니다. 단순히 느낌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수치로 증명된 것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미세한 염증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거칠어진 피부에 연고를 바르면 새살이 돋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 내벽을 매끄럽게 만들어 혈액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꿀은 천연 혈압 조절제 역할도 수행합니다. 고혈압은 우리 중년과 노년층에게 가장 흔한 불청객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몸속의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안정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꿀이 아주 훌륭한 보조제입니다. 실제로 꿀을 드시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익명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영자님은 손발이 무척 차가운 분이셨습니다.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잦았습니다. 병원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아 드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을 때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따뜻한 꿀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끝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밤에 쥐가 나서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박영자님은 이제 꿀 전도사가 되어 주변에 권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이 꿀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꿀은 단순히 혈관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아주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천연 항생제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힘을 줍니다.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꿀물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지혜입니다. 또한 꿀은 노년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에너지원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 겪어보셨나요? 아니면 오후 서너 시쯤 되면 급격히 기운이 빠지시나요? 이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 피로를 부릅니다. 하지만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아주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흡수되는 속도가 설탕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장작불처럼 은근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피곤할 때 믹스커피 대신 꿀물을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카페인처럼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면서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꿀은 뇌세포를 깨워 기억력 감퇴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드셔도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섭취하는 방법과 양을 철저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반 설탕보다는 꿀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꿀도 결국은 당분이므로 과량 섭취는 금물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찻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꿀이 우리 몸에 미치는 5번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을 개선해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잠을 푹 자야 혈관도 쉬고 뇌도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꿀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즉, 꿀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수면제처럼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과 꿀의 당분이 시너지를 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연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꿀차 한 잔이 보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이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혈관 탄력 회복과 혈압 안정, 그리고 면역력 강화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증진과 수면 개선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 작은 꿀 한 스푼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드실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비싼 꿀을 사서 효과는 하나도 못 보는 방식으로 드십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방법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물의 온도 조절 실패입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뜨끈하게 마셔야 몸이 풀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의 생명을 죽이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좋은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50도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비싼 설탕물을 마시는 꼴이 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정도의 물에 타셔야 합니다. 손을 대보았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야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들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꿀의 효능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꼭 물의 온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새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꿀은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꿀의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금속에 닿으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테인리스는 반응이 적다고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나무나 도자기 재질의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꿀의 영양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보관 방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꿀이 하얗게 굳으면 설탕 덩어리라고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의 자연스러운 결정화 현상일 뿐입니다. 포도당 함량이 높은 천연 꿀일수록 날씨가 추우면 잘 굳습니다. 굳은 꿀은 중탕으로 살짝 녹여서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꿀은 상온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력한 살균력이 있어서 상온에서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서 드시면 흡수율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위장을 보호하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질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 피로를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대신 꿀차를 드시면 카페인 걱정 없이 활력을 찾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오후 활동이 많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꿀물 한 잔이 긴장된 신경을 풀어줍니다. 숙면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치를 꼭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꿀은 점성이 있어서 치아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입안을 깨끗이 헹구셔야 합니다. 치아 건강까지 챙기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인과 질환이 있는 분들을 구분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2스푼에서 3스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이거나 비만인 분들은 1스푼이 적당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꿀을 드시면 안 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 1세 미만의 아주 어린 영유아들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예쁘다고 꿀을 함부로 먹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하지만 장 발달이 덜 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도 돌 전에는 꿀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입니다. 꿀은 벌이 꽃에서 채취한 것이라 꽃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평소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꿀을 드시고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지러우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꿀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꿀을 골라야 진짜 좋은 꿀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중에는 가짜 꿀이나 사양 꿀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진짜 천연 꿀과 설탕 먹인 꿀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법부터 간단한 실험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도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실천하셔도 혈관 건강의 첫걸음은 떼신 겁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 어떠신가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혈관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뻣뻣하던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꿀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천연 벌꿀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 벌꿀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내 몸을 위해 천연 꿀을 선택하세요. 나중에 병원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은 계피가루를 조금 섞어보세요.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꿀의 효능을 전신으로 퍼뜨려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혈관 청소를 원하신다면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세요.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가 혈관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꿀 속에 있는 철분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매일 마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반대로 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도 있습니다. 두부나 콩국물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피해주세요. 꿀의 유기산이 단백질과 만나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영양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꿀에는 칼륨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 배출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 칼륨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드시기보다는 꼭 확인하고 드십시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이 설탕보다 낫지만 혈당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식후에 바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혈전 용해제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꿀이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이 약과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물게 멍이 잘 들거나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해 봅시다. 첫째, 팔팔 끓는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이나 자기 전에 딱 한 스푼만 타서 드세요. 셋째,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두 번 먹고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이 바뀝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분들입니다. 정작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니라 인생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가 뒷받침되어야 그 완숙함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은 인생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기쁨을 오래 누리셔야죠. 오늘 알려드린 꿀 한 스푼이 그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굳어진 혈관이 다시 힘차게 뛰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오늘 밤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분들 곁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버팀목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 모두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